안녕하세요, 황심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저희 황심소가 2018 팟빵 어워드 탑 20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보일 뿐. 지금 황심소는 여러분들의 막강한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황심소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선물해주세요. 지금 더보기란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투표해주세요. 이 투표는 12월 23일 금주 일요일에 종료합니다. 황심소 가족 여러분들의 빵빵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 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공무원 시험에 통과를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험 공부하다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길이 저 길인가요? 저 길이 아니면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한때 제가 참 젊었을 때도 고시낭인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공시낭인 이런 말도 있고, 그 낭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낭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인의 문제냐,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 제도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또 우리는 많이 할 때 개인의 문제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든 어쨌든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황심소는 일단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5급 공채 시험을 5년 조금 넘게 준비 중인 30살 고시생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시를 벗어나야겠다는 마음보다는 한 번 더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커서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평가해 볼 때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정 기복이 적어서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차부터 계속 한 끗 차이로 아쉽게 불합격했던 것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해서 최근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시지프스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또 어느 정도 견딜만하게 회복이 되었고, 이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면서 앞으로 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황심소에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개상담 신청 메일을 보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수석을 해버리고 말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합격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큰 발전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런 특성이 점점 부정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면 주변에서 보이는 고시생들 또는 최종 합격생들과 비교해 볼 때 저 스스로는 제가 충분히 합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불합격인 것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시험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이상 공부하고 수석 합격한 사람의 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합격권이 아니었을 리가 없는데 그동안 정말로 운이 없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멘탈이 부서진 바로 직후에는 이런 정신승리를 통해 바스라진 멘탈을 다잡을 수 있기도 했지만 그 생각이 진행될수록 제가 지금 하는 공부가 결과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어서 무력감과 우울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발전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지프스 상태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 해야 하는 것을 제쳐두고 한 가지 종류의 딴짓에 지칠 때까지 깊게 몰두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식의 멘탈 복구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야 소속된 조직이 없으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하겠죠. 향후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5년 동안 고시 공부했으면 적어도 확실히 떨어졌다는 느낌을 3번, 4번은 겪었다는 거죠.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그래 내가 충분히 준비를 안 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떨어지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사연에 그 이야기 있는 거죠, 그죠? 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조금만 더 한다고 해서 6번째 또 6년째가 될 거고 7년째가 될 거고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분이 왜 떨어졌을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전트하고 아이디얼 거의 비슷한 데다가 셀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거에 비교적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럴 때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해요. 자기가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죠? 사실 뭐 고시 공부를 왜 할까요, 이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네. 공무원이 되면 이분 삶이 뭐 좀 더 나아질까요? 공무원이 되면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는 하지만은 공무원이 되는 거 다음에 자기가 뭘 할까 어떤 걸 할까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남들한테 이 무시당하지 않고 찌질한 인간이 뭐 아니라는 거에 대한 1차적인 증거 정도는 되지만은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본인 스스로 지금 고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스스로 여유를 갖지 못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아주 뚜렷한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인지 아세요? 프로필을 보니 아이디얼리스트가 높아서? 아니에요. 실제로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4년, 5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식, 공부 스타일 이런 거를 가지지 않고 거의 그냥 남들 하듯이 공부를 하면 내가 웬만큼 합격점이 될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러다 내가 수석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가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 공부하는 방식이 사실은 아주 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형태로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은 멘탈이 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고시 공부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 강하냐 하면 본인이 아주 절실하고 또 자기가 왜 이거를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를 알 때는 이분이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잘해야 된다, 무작정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긴 하겠지만 자기한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오랜 기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 존재의 의미가 뭘까? 자기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 만들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나 또는 꼭 돼야 된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절대적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면 3년 안에 통과를 해야지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고 통과 못하면 죽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아마 벌써 통과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떠나기는 그냥 여자친구하고 아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시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거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앞으로 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내 스스로 나는 일반 조직에서 일을 하면 도저히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나는 이 시험은 확실하게
내가 붙고 말 거야. 그게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좀 과장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일단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분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다른 사람 수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들도 이렇게 힘들게 했고 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1차적인 패착인 것 같아요. 본인은 수석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일단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합격.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본인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수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니 뭐 수석을 합격하든 중간 성적을 하든 끝에서 대충 붙든 간에 5급 공채 시험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려면 본인이 합격해서 점수를 잘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그건 아이디얼리스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가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성향을 아주 뚜렷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패착이 되는 거죠. 그럼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이 주로 어떤 학습 방법, 시험 치는 방법이 잘 먹히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 뭐 수석 합격한 사람이 수기 읽어봤자 그 사람 지한테 맞는 방법을 내가 무조건 쫓아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 내한테 위안도 주고 상당히 뭔가 잘할 것 같은데 항상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설퍼요. 그래서 어설프게 점수를 얻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극복하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가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면 3번, 4번 뭐 이렇게 실패를 하면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이분은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개는 딴짓을 해요.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하다 보면 좀 본인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내 진짜 영혼이 폐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이제는 지금 본인이 다급해지면 더욱더 본인은 사실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늘 해왔던 그 극복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그동안 계속 삽질하듯이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은 내가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근데 다음에도 모른 채로 시험 보면 나는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수긍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거와 관계없이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은 공부할 때 중간중간 디스럽션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이제 거의 5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이분은 더 딴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그냥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대신에 그동안 자기가 뭔가 잘 모르거나 미심쩍었던 거, 그 부분만 보완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본인이 풀고 그러면 사실은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거는 매번 기출 문제를 보고 대체 뭐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나왔는가, 거기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네. 그거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매번 시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 과목에서는 뭐를 주로 중요하게 다루고 이 과목에서는 뭐를 다루는가, 그런 걸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똑같은 답안을 쓰더라도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답안을 쓸 때와 그냥 무작정 쓸 때
소위 말해서 이거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올 때 쓸 때하고 그냥 무작정 쓸 때는 답안 채점하는 사람한테 훨씬 다르게 주는 것이 이 오래 공부한 사람들의 답안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정확히 안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방향으로 어떤 이슈들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이건 시험의 트릭이 중요한데 시험을 볼 때 자기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제대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문제를 여러 번 읽어봐야 돼. 그리고 문제 자체를 완전히 자기 버전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써내려가면 답안을 쓰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는 거예요. 웃으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시험을 안 쳐봐서 모르시나요? 공무원 시험은 안 쳐봤죠 저는. 네, 근데 조금 그게 다른 유형과 차별화되는 거는 그런 더 깊이 아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아니죠. 말씀이신 건지 다른 좀 헷갈립니다. 차별점은 뭐냐 하면 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외우거나 알면 정답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디얼리스트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는 개념으로 답을 쓰면 네.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좋은 답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포기를 하게 되는 그게 아이디얼리스트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은 일종의 완벽주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완벽주의하고는 조금 틀리게 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 스타일대로 이 답안을 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시는 자기 스타일대로 답안을 쓰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나 논점은 어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대비해서 비교 설명하는 형태로 제시를 하면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재밌는 글이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뭔가 이해가 많이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네.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핵심이 되는 것만을 전달해서 답변을 쓰느냐는 이 올해 시험 공부를 하신 이분이 더 잘 알 거거든요.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쓰느냐, 아니면 애매하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린데,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마음만 스스로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이 뭐 수석 합격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합격 수기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죠?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셀프가 이렇게 높은데도요? 그거는 기를 쓰고 남들한테 네. 자기가 뭔가 이 꿀리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합격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뭔가 자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오늘 비가 오느냐 햇빛이 나느냐의 문제고, 처음에는 뭐 자기한테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때때로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썼다면, 이제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더 이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그것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방식을 이번에 한번 내가 도입을 해서 시험을 보겠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내가 공무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은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은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가 갈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이분은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자기의 시험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수석 합격한 사람, 합격했다는 사람, 그 방법을 내가 쫓아가기만 하면 나도 자동적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험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흐른 거죠. 아이디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라고 박사님께서 그렇죠.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면 뭐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든지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 공무원이 것 같아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해요. 그렇게 네. 나라의 돈을 빼먹기 네.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되기 전이니까 이제 아니 되고 나서도 해야지라고. 마찬가지예요. 네. 네. 항상 내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이야기. 목민심서라는 책을 정약용 선생이, 다산 선생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목민관,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뭐 지켜야 할 자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책을 왜 썼는지 알아요? 했었죠. 다산 선생은 본인이 기관가 있는 동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진짜 개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은 무릇 이래야 돼 라고 해서 썼는데 공무원들이 그 책을 읽을까요, 아닐까요? 읽기 싫겠죠. 그럼요. 자기들이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안 읽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네. 자기 마음을 울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연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세속적인 이유라도 전 충분히 그럼요. 훌륭한 생각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훌륭한 생각이죠. 그렇다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더 맞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럴 때 본인에게서 이 절실한 이유는 세속적인 거. 네, 그걸 인정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딴짓이라고 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거기에 빠지게 될 때 공무원 시험을 확실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누구에게나, 특히 아이디얼리스트나 자기의 욕망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나름대로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자기의 욕망을 포장하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같은 거죠. 네, 뭐 아주 지나가시다가 네. 지금 끌려오셨는데도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 이해를 하시는데 평소 상담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유, 제가 박사님 세미나도 많이 듣고 아, 그래요? 워크숍도 다 들었습니다. 오, 역시 워크숍 듣고 세미나 네. 듣는 게 다 도움이 되는군요. 물론이죠. 훌륭합니다. 역시 끌려올 만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